박지훈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됐습니까? 네, 잘 돼서 다음 주 월, 화 정도는 퇴원하는데 하루에 예. 15,000번씩 걷는 운동하다가 못하니까 답답하네요. 그거 저희 방송 시간 얘기했었잖아요. 딱 그 전주에 예. 10,000보 15,000보 걷는다, 등산 주말에 꼭 한다 하는데 다 네.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참. 글쎄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빨리 좀 쾌차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어제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뭐 좀 병원에 계시는데도 조금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사면 얘기를 하셨어요. 글쎄 다행히 제 입은 다치지 않아가지고 예. 마이크 권력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 뭐 다른 분들이지만 정경심 교수 사면의 가능성 네, 글쎄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네. 보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찬성은 64%인데 높습니다. 예. MB 사면은 반대가 61.2%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셨고 이제 용서를 통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진짜 주무시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안 자고 잔다고요? 나면은 예. 여론조사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아하.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거 보면은 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가 예. 긍정평가가 30.4%, 아, 예. 부정평가가 67.2%예요. 예. 이렇게 이제 30%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MB를 사면하면은 지금 국민 여론이 61.2%가 반대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고심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MB 사면도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뭐 혹시나 정경심 교수 사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인데 이것도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이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네. 이재용 부회장 다 당신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하고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구분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어제 지지율에는 소폭 반등의 지지율도 있었는데 오늘 또 지지율 조사 보니까 이거는 지금 또 30% 정말 턱걸이 상황이거든요. 예, 또 그렇죠. 박홍우 원내대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탄핵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취임하신 지 70일 정도 되셨는데 예. 벌써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책적으로 큰 무슨 잘못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사를 잘못했고 도스태핑에서 실수가 연발되고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 경제 물가가 무척 어려운데 그렇죠. 거기에는 치중하지 않고 사정으로 가겠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영국도 지금 총리가 물러났고 네. 오늘 아침 보면은
이태리도 총리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취임한 독일도 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바이든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코로나 걸렸어요. 예. 코로나가 확진됐습니다마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도 형편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부 경제 물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저는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정은 짧고 간단하게 하고 경제 물가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십시오. 어제 권성동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대표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 대표연설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님도 권성동 대표도 여소야대 국회 아니에요. 네. 그럼 민주당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협치를 하자면서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을 공격해 버려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박홍근 제1야당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뭐 정치인이 하면서 일개 그냥 정치인. 따라 물어버리잖아요. 예. 이건 잘못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제1야당의 거대 야당 아닙니까? 네. 제1야당 거기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존중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셔야지 네. 그렇게 한마디로 깔아뭉개버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16번 민주당을 12번 거론하면서 비난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협치할 그렇죠. 생각이 있겠어요? 저는 어제도 그 연설을 하면서 16번 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대안과 희망을 제시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그 지지율 뭐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행보를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박지원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도어 스태핑 부분도 조금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하고 답변도 좀 신중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최근에 와서 네.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을 좀 자제하시는 그런 좋은 변화는 있어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도 네. 공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27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리 참전 용사들 비가 세우는 행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동맹협회나 한미동맹 친선우호협회 등 간부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 못 가시면은 네. 이러한데 김건희 영부인께서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데를 가라. 이런 데를.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또 국민 여론이 그 제2부속실 관계 때문에 나빠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영부인의 외교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총리나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이 가실 수도 있지만은 네. 이런 곳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영부인께서 가시는 게 외교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가지고 실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희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그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네. 잘 조직해서 준비해서 영부인께서 가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대통령 휴가도 지금 미루고 뭐 거제니까 좀 가기 그런 거 아니냐 저도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가장 좀 현안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 그 파업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대통령님의 휴가는 가셔야 돼요. 아, 가셔야 됩니까? 예, 가셔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 좀 구상을 하고 아, 다듬으시는 것이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우조선 해양 문제는 그 하청업자 그 회사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파업의 요구가 예. 지금 계속해서 저도 목포에 그 조선회사가 많기 때문에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근년에 와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음흠. 노동자들이 다 떠나고 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 회사에서도 30%를 임금을 삭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조선업이 수주를 많이 하고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삭감했던 30% 임금을 다시 복원해달라. 복구해달라. 올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50일 내도록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내부 다섯 부 장관들이 우르르 내려가서 뭐 하는 척 하는데 네. 저는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야 되고 예. 지금 오늘 또 아침 그 보도를 보면은 상당히 근접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 노동자들도 좀 양보를 하시고 아하. 사용자들도 양보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공권력 투입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예. 쌍용 자동차나 아하. 또 우리가 기억하는 용산역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공권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네. 노동자들도 충분한 얘기를 하고 또 정부나 사용자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특히 노동자들도 좀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주라.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은 네. 그 타협을 해가지고 대화로 풀어야지 모든 것을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은 어떤 파장이 나겠어요. 이건 절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수천억 원대의 그 소송, 손배 소송 그 부분인데 나머지 임금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너무 또 사측에서는 이거 우리가 만약 거부해버리면 배임죄 같은 거 주소송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좀 국회나 이쪽 얘기로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인사가 가장 크다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에 관해서는 김건희 여사 입김이 제일 세다라고 했는데 혹시 박지원 원장님도 혹시 들은 바가 좀 있을까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맨 처음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구체적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중에는 하도 그 흉흉하게 별 루머가 다 돌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대통령님이나 영부인께서 들으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도대체 비서실, 대통령실이 지금 있습니까? 있긴 있죠. 있으면 뭐 어디 뭐 외국에 있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뭐 친인척이 채용됐다, 뭐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채용돼서 여러 가지가 있다가 하면은 이건 비서실 책임이에요, 대통령실. 거기에서 잘 걸러주고 잘 해줘야지. 이런 것은 대통령님이 전부 하는 것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도 비서실장을 해봤지만은 어디가 저런 대통령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모진 개편이 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아무리 2달이 좀 뭐 70일 됐다 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온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대로 두면은요 예.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잔인한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개편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많은 문제점들이 좀 해결되거나 또 해결하려는 그래서 모습 보이는 거니까요. 정신 차리고 일을 아하. 해야죠. 예. 도대체 저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도어스태핑 같은 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실수를 했을 때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네. 차 앞에 들어 놓아야 돼요. 가시지 누- 말라고. 누부 된다. 예. 그런 것을 보여야 비서실 대통령실이지 그냥 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은 옆에 서 있으려면 뭐하러 대통령실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얘기도 했지만 사실 또 당 국민의힘 당 문제도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예. 집권을 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한두 달 만에 권력 투정 시작해서 예. 이준석 대표는 토사구팽에서 쫓아내버리고 예. 또 뭐 당 대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적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인적 개편을. 국민의힘에 대한 인적 개편은 좀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의사 표시를 해야죠. 정확하게. 예. 그 지금 왜 말했던 대통령이 못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 당원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이지 누굽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내각도 좀 손볼 때는 봐야 됩니다. 아무리 예. 2달 돼서 이제 됐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당, 정, 청 예. 이게 지금 뭡니까? 예. 보이지를 않아요. 예. 뭐 대통령께서는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주라. 대통령이 안 보여도 좋다라고 하는데 물론 대통령께서 본변인이 다 말씀을 해버리니까 스타 장관이 나올 수 없잖아요. 네. 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얘기했다가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이 잘라버리니까 쏙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침에 좀 몸이 또 안 좋으신데 갑자기 또 그래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예, 말씀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통신조회 당사자 통보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해 500만 건 이상을 몰래 통신조회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는 연락도 안 해줬는데 이걸 이제 통신조회를 하면은 반드시 본인들한테 연락해라 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결정한 헌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했던 여론조사가 지난 19일에서 20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